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또 한 번 판가름 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관심인데요. 자, 일단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생중계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생중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주로 여권에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다,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 외에도 지난 15일에 열렸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도 역시 여권에서 생중계 주장을 했었고, 근데 법원에서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다시 한번 가르게 될 위증교사 재판 쟁점,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녹취된 발언입니다.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자, 일단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통화가 오고 간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사칭 사건이란요, 이재명 대표가 2002년에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짜고 고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하는 데 공모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 김병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해서 이 재판에 나와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김진성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 부분이 김진성 씨의 핸드폰에 녹취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바로 이 요청이 위증교사라고 보면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던 덕분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0월 위증교사와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을 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예. 자, 검찰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징역 1년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 위증교사 사건이 더 큰 사법 리스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 법원에서 결론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습니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이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될 정도의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굉장히 높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이전에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보다 지금 곧 선고가 있을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더 방어하는 데 공을 많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구형량도 양형 기준상 가중치의 최고치인 징역 3년형이 지금 구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위증 행위를 한 사람보다 교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시킨 사람이 더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 이게 가중 요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증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교사, 그러니까 범죄의 고의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저해했다고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상당히 교사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사범과 정범을 동일한 형량으로 선고를 하지만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인데 직업윤리상으로도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요. 그리고 이게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제로 위증을 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이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위증을 했고, 그 부분에 본인이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다가,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이미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거짓말을 해서 전과가 생긴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다만 법정 구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정 구속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이전에 통과된 이 체포동의안이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논의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판 결과를 먼저 공개해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쉽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2021년에 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법정 구속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런 부담까지 감수해가면서 법정 구속을 굳이 시킬지에는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 이재명 대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 판사 앞에서 위증을 하라고 말한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 녹취 내용 들어보시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 통화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 또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 이를 기억해낸 김 씨가 스스로의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을 했다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아까 들으신 녹취록에 따르면, 녹취를 보면 위증해달라라든지 거짓말을 해달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통화에 나오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녹취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타깃이었던 것들,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다, 이런 점들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 내용, 아까 들으신 통화 내용이고, 1심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